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 내용들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가 좀 빠졌는데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종목들의 점검, 그리고 급등 예상 주식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 각서 MOU 유효 기간이 17일 현지 시간으로 만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OU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란 고위 당국자는 외교적 해법이 불발되면 방어에서 전면 공세로 전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2.65% 오른 배럴당 90.87달러를 기록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91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채금리도 출렁이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bp 오른 4.73%를 기록했고, 30년 물은 5.31%,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호재 이슈도 있었습니다. 엔스로픽의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건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월 말 기준으로 6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90억 달러 대비 7배 이상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2분기 잠정 매출은 115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7억 8,700만 달러 대비 14배 넘게 늘었고, 조정 영업이익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가을 오픈 AI보다 먼저 IPO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 인공지능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을 벌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호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샌디스크도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샌디스크는 13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잉여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주가는 당일 13.67% 급등했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에서 2030년도 회계 연도 매출은 두 자릿수 중후반 성장, 매출 총이익률은 약 80%, 영업이익률은 약 75%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SK하이닉스 ADR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국내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었다가 장 후반 되면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잠시 후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이 전 국민에게 AI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을 활용해서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올해 1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대만 증시도 올해 들어 약 60% 급등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통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로서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좀 하락을 했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7,000선을 넘어가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래로 5일선과 21선 그리고 추세선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6,500선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고요. 혹시나 6,500선을 이탈하더라도 6,000선 부근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쌍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6,000선까지 열려 있지만 21선 부근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위로 5일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7,000선 부근에서 단기로 일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500에서 8,000선까지 올라가면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 차익 실현 또는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7,500에서 8,000선 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나오는 조정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오늘 3.52%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481선 부근에서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지수도 이런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11선 구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 혹시나 하락한다면 이 21선 또는 이 21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코스닥 시장도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하더라도 바닥을 만드는 쌍바닥 흐름이지 이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추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코스닥은 뭐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241선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 241선을 돌파하면 다시 전고점 라인이 있는 1100선이나 12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릎 정도라고 봐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바닥 그리고 무릎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 어깨나 머리까지 올라가려면 한참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고, 하락 시에는 오히려 쌍바닥을 만드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락이 나온 것은 기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ETF 매도세인 것 같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1조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에서 급격하게 순매수를 줄이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끝났고요. 오전장에 일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이 됐고 이 하락폭이 갈수록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매수폭이 작았고요. SK하이닉스는 꾸준히 4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세를 후반에 들어서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리 우려가 발생하면서 매수세를 줄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별다른 증시 일정이 없어요. 다만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8월 20일 목요일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보시고, 이번 주는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감독기업 FSD 구독제 전환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도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또 개최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어요.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연장 불발로 뉴욕 증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다우존스 산업도 21선이 살아있고 그 아래로 또 추세선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상 상승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추세 상승이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아래로 21선도 있고 추세가 훼손되진 않았고 일단은 단기 조정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갱신하고 큰 하락 없이 단기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떨어지더라도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이 고점 추세선 돌파가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고점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별다른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선을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종목들이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오늘 좀 하락 부분은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주요 점을 체크를 해보면요.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고요. 결국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연장 불발 로 인한 유가 급등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엔스로픽의 매출 급증과 샌디스크의 주주하는 기대 등은 반도체 기업들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전 9시 52분까지 1조 5천억 넘게 순매수했는데 점점 이제 매수세를 줄여나가면서 순매수가 467억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키우면서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추세 상승으로 보고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1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최저인 25조 원대로 줄어드는 등 개인 투자 심리가 약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외국인 매수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아직 제가 말씀드린 30만원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30만원을 살짝 넘어가는 가격까지는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전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는 그런 하락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오면 2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에 떨어지는 흐름으로 단기 조정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0단계를 살짝 돌파하거나 0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스퀘어도 0단계 부분에서 지금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1단계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결국에 0단계까지 쉽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0단계를 뚫었다가 지금 0단계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하락은 일단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 마이너스 단계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고 0단계를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0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 0단계 검은 색깔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로봇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을 보였다. 오늘은 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단계까지 무난하게 오를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겠으나 여기를 돌파할지가 결국에 관건이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단계를 돌파 시도했는데 결국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0단계 구간에서 일단 매도 관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KB금융도 제가 0단계에서 매도 관망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0단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0단계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에 박스권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 쉽게 올라가고 여기서 돌파 못하는 흐름에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0단계까지 쉽게 올라가겠지만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고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단계 부분에서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0단계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박스권 흐름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반등했는데 제가 이 종목은 고평가 상태다 말씀드렸고 1단계 또는 많이 올라가봤자 2단계다 말씀드렸는데 1단계 부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0단계도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많이 올라가면 2단계 정도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0단계 부분 이탈한 상태인데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은 제가 1단계 부에서 비중 축소하라고 했는데 다시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단계 추가 매수하고 반등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에코프로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도 제가 0단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로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0단계까지의 기술적 반등 그 이후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0단계까지의 반등 나올 수 있고 이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마이너스 2단계에서 0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0단계를 돌파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일단 매도 후 관망하시는 대응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HLB입니다. HLB도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0단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도 반등이 나오다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0단계까지 반등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돌파 못하는 흐름에서는 일단 매도 후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0단계까지 반등 나오면 일단 매도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0단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단계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 후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지속돼요. 큰 시세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올 수 있다. 3000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만 큰 시세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 탈출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펩트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반등 마이너스 3단계까지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0단계 부분까지 반등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0단계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0단계까지 가면 꼭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다 생각이 되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단계에서 지금 0단계까지 여러 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0단계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심텍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제가 과대 낙폭됐을 때 0단계까지는 기본 상승 가능한데 그 이유는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는 매도 후 관망이죠. 0단계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매도 후 관망하는 전략이 좋고요. 그 다음 파마리서치는 이미 0단계를 돌파하고 지금 지지 반등하고 있죠.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0단계 위에서 계속해서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파마리서치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긍정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한 개 드릴게요. 오늘 관심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니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도체 공정용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러버 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거고 칠러는 반도체 장비의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액침 냉각이나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대감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단계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0단계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0단계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셈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올해 156% 증가 전망이고 내년까지 2배 성장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이고 이번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